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 어리석은 자가 현인인 척 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괜히 쓸데없이 저기가 있어요. 온다 실 온다 길 다시 개인주 말이 많고서 말을 실수하는 건 대개는 술 때문이라는 말인데 이게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는 다른 책에 있는 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죠. 하여간 명심보감의 용어에 나서는 언다고 쓸 개인주 말이 많고 말에 실수가 있는 건 다 술 때문이다.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자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게 잠깐요. 전첩관용 보답심상이라고 그거는 천자문에 나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아주 간결하게 해야지 말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 애들하고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신 물어볼 때는 다 보답심상, 답변을 할 때는 상세하게 길게 잘 해주라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대화에서는 아이들과의 대화나 이런 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과도 그렇고 친구들과도 그렇죠. 어떤 자리에 가서 술자리에서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누가 말을 시작하면 갑자기 앉게 돼요. 그 사람 말 듣고 가려고. 근데 그 사람 말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반장님 지난번에 빵 얘기, 공부빵 얘기 그런 얘기처럼 아주 간결하게 하면서도 머릿속에 싹 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가도 주저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말이 긴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대화에서 서론이 그렇게 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쭉 얘기를 쓰다 제일 마지막에 결론 고로 뭐뭐하다 하면 되지만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 든 분들의 말은 어른들의 말은 반드시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지 결론부터 얘기하고 고로 이러이 이유를 하나하나씩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려고 처음에 배경을 얘기하게 되면 듣다 보면 지루해서 안 듣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하다만 얘기가 되고 사람만 아주 무서워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잡지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여학생이에요. 근데 걔가 작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아주 심할 때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납치해가지고 인질로 삼은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하나씩 죽이겠다. 바로 그때 이 하버드 대학 다니는 이 학생이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면서 복학을 하게 되면 아니 전쟁이 끝나면 복학하겠다. 바로 그 여학생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근데 전에 우리나라 저 사람 중에 굿모닝 미스터 오일이라는 거로 세계적인 예술가거든 백남준 씨라고 있죠. 네. 백남준. 근데 백남준 작품을 저도 좋아해서 백남준에 대한 걸 많이 찾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경기중학에 입학했다는 말은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어딜 다녔나 몰랐지. 근데 한참 후에 이어령 선생하고 그 둘이 대담으로 한 책을 읽다 보니까 6.25가 터지자마자 사흘 후에 그 집이 살만했거든요. 온 가족이 홍콩으로 도망갔어요. 홍콩으로 갔다가 전쟁이 그 뭐 금방 며칠 만에 안 끝나니까 홍콩에서 일본으로 가서 이 사람은 보니까 중학교만 입학했지 학교는 전부 일본에서 다니고 그 부인도 일본 여자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 야, 참. 근데 이 이스라엘 여학생은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휴학을 하고서 전쟁 포화 속에 이스라엘로 가는 걸 보고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회의 참전하겠느냐 전선으로 총 들고 가겠느냐 했을 때 40% 정도밖에는 간다는 애들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쭈밋쭈밋하고 아예 어떻게 피한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30%가 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긴 많구나. 그러면서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은 철회했더만요. 예. 그리고 이제 강선은 그 아니 여성가족부 장관은 뭐 강행하겠다고 하고 이건 뭐 상관이 없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하기 좋아하는구나. 학자니 뭐냐 할 것도 없이 뭐 강선우도 뭐 교수 출신이고 이진숙도 뭐 교수 출신이고 총남 그 출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악자같이 그 망신을 당하면서 장관을 하고 싶어 할까?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총리를 제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리를 해달라 이스라엘 정부에서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총리를 잘할 사람은 많지만 훨씬 많이 있겠지만 나보다 물리학을 잘 가르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태계 같은 경우. 퇴계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은퇴하는 퇴자에다가 신화물 계자인데 신화물 계자 맞나요? 예, 하여간 뭐 이태계 같은 경우도 그 명종 때 명종과 선조가 그렇게 벼슬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건강도 안 좋지만 그 여기 1,000원짜리 돈 보면 거기에 이태계 나오죠 사진. 그 얼굴 보면 그 병색이 짙어요 사실은. 근데 건강도 좋지 않지만 건강도 좋지 않은 제가 그 관료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려가서 내과에 앉아서 퇴계 내과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내 본분이다 생각해서 끝내 이 사람은 사자를 사양합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태인 같은 경우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던 민족이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랬죠. 그 경제학자 케인즈를 만났는데 케인즈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저런 더러운 유태인의 손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세상 살기가 싫다고 경제학자 케인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음악가 바그너는 멘델스존도 유태인이거든요. 멘델스존 작품을 연주를 할 때, 이제 지휘를 할 때는 꼭 하얀 장갑을 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럽다 이거죠, 유태인이라. 그러고 나서 지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장갑을 반드시 쓰레기통에다 바로 집어던지고 그렇게 이제 유태인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천년경에 제1차 그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독일하고 북프랑스에 있던 유태인의 4분의 1 정도가 그 학살을 당했어요. 4분의 1 정도를. 유태인에 대한 아주 그 거부감은 기독교 사회, 특히 유럽 사회에서의 기독교 그쪽에서 유대인에 대한 아주 그 적개감은 대단합니다. 왜냐?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아니에요. 죽이시오 죽이시오 떠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본시오 빌라도가 유대인을 아니 예수를 죽이라고 할 때 그 찝찝하거든요. 아니 죄도 없는 사람 죽이기도 뭐하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유대인들이 제수 바라바를 살려주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게 바로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과는 철저히 원수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 13세기에는 교황청에서 유대인은 영구히 노예의 지위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반드시 유대인은 그냥 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유대인 뜻이죠.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 반드시 이걸 달고 다니게 해야 된다. 영구히 유대인은 노예의 지위에 있어야 된다. 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교황청에서 직접 칙령으로 발표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학대받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로 따지면 정확한 인원은 나오진 않아요. 1400만에서 1600만 명령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22%가 지금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상층 부자의 30%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 그 자체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많은 학문 이런 데서 월등한 그걸 갖다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냥 뭐 느닷없이 저자시면서 뭐 유대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교양으로서 그냥 들어두세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지금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화요일 날 어떤 세미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인데 서울대 총장가 된 정운찬 전에 총리도 했었죠. 정운찬 씨의 이유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50%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똑똑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가? 머리 좋은 거는 한국 사람도 또 일본 사람도 결코 유대인한테 비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저렇게 됐을까? 이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 유대인은 숙제라는 말이 없어요. 학교에 숙제, 호목이라고 숙제 문제를 내주고서 여기 뭐 답을 써오라는 숙제라는 게 유대인은 학교는 없습니다. 아예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도
프로젝트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숙제나 프로젝트나 마찬가지 아니냐? 다르죠. 숙제는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쭉 답을 적어오라는 거지만 그런 걸 안 하고 유대인은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내가 이 학교 앞에다가 햄버거 가게를 하나 차리면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내줘요. 그럼 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햄버거에다 뭘 집어넣고 소스는 뭘 넣고 무슨 뭐 양배추를 더 많이 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햄버거 그렇게 만드나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햄버거 가게를 한다 뭘 한다 할 때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이제 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은 구구단을 안 배워요. 2구는 18, 두 줄씩 9명이 서 있으면 전체 몇 명이냐면 우린 2구 18, 18명 금방 알죠. 근데 걔들은 그걸 구구단을 안 배우고 네가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걸 쓸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저거를 IT의 일꾼으로 상당히 촉망받는 민족이 어디냐면 인도 사람들이죠. 그 인도가 사실은 그 IT 산업에서 최고로 이제 그 인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인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구구단을 18단까지 하고 고등교육 그야말로 그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 이상이 되면 27단까지 외운다고 그래요. 27단은 27 곱하기 26은 얼마다? 그럼 그 2배는 얼마고 3배는 얼마다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산기가 필요 없이 인도에서는 계산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얘들은 암산으로 다 하니까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인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 27단까지 외우지만 그 유태인들은 구구단을 외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저기 있는데 세계적인 그 IT의 많은 그 일꾼들은 인도 사람이지만 제일 위에서 그걸 갖다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 구구단을 안 배운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네. 뭐 시험 잘 봤어. 너 100점이구나 하는데 유대인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선생님께 그럼 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던 그럼 부모는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도 다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입식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그 대화의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 같은 걸 참 잘해요. 저도 중국에 한번 갔을 때 어떤 모임에 갔더니 제가 하다 보니 이제 그 환영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한 사람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선족들인데도.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장소에. 초등학교 한 뭐 3, 4학년쯤 되는 너도 그 저기 무슨 뭐 누구누구를 환영하는 인사말을 내라 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즉흥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말을 잘해. 야, 말 잘하면 공산당이라더니 얘들이 그렇구나. 정말 그 아닌 게 아니라 그 빨갱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은 잘해요. 그 요즘 뭐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떠냐면 유태인들도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하거든요. 전에 독일에서 도서관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유태인 전용 도서관. 근데 우리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자기 혼자 공부하죠. 그 이제 옆에 사람한테 방해 안 받으려고 혼자 열심히 하는데 말이 도서관이지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는 그렇게 시끄러운 데인데 처음 들어가 봤으니까 아주 골치가 아플 정도예요. 1분을 못 있을 정도로.
전에 중국 사람들 떠들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호떡집에 불났냐고. 근데 중국 말은, 우리나라 말은 원래는 인토네이션이 없는 언어예요. 너 학교 갔었니? 이거지, 너 학교 갔었니? 하면서 이거는 영어 때문에 자기 이제 저절로 우리나라 말도 의문문은 뒤가 올라가야 되겠지. 그거는 언어의 변화지, 원래는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성일 뿐이지. 근데 중국말은 수성, 상성, 거성, 입성, 사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돼 있어서 이 중국말은 이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을 혼동하게, 아니 이걸 헷갈리게 되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거든요. 태국은 5성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태국 사람들 한 서너 명 앉아 있으면 정말 골치가 아플 정도로.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옛날 음악을 궁상각치오라고 해서 오음이라고 했죠. 그거는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옛날 음악의 수준이라고 일상대사가 태국 같은 경우는 중국말도 이 사성까지 있어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시끄러운 게 유대인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도서관에 이렇게 갔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절대로 유대인들은 혼자 공부하기 하진 않고 2명이도 얘기 안 돼요. 반드시 3명 이상. 3명 이상이 앉아서 우선 아이템을 하나 갖다 놓고 같이 토론하는 거. 그것이 말하자면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걸 하프리타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엔 노무현 같은 경우 고시 공부할 때 뒷동산에다가 톡을 파놓고 그 안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절간에서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고시니문이 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다 떨어지지. 요즘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해야 고시도 이제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라도 해서 돌을 하나 집어넣는 안에 짜증난다고 제대로 집어넣었는데 이 유리가 깨져서 밖에 떨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쳤다. 여기에 대한 형사처벌에 그걸 갖다 던진 사람의 저걸 갖다 놓아라 하면은 자기 혼자 하면은 여기서 던진 잘못만 얘기하지만 여럿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강화 유리였으면은 절대로 잿더리를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 강화 유리를 한 사람의 사기를 친 게 아니냐. 그래서 온갖 그런 것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태인들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더 효과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유학을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사실 이 세 나라의 한국, 중국, 일본의 유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 대학 같은 경우 학생의 7%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1,400에서 1,600만 사이. 이게 이제 몇 명인지 정확하게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그분은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유태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걔는 반드시 유태인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남자가 유태인 여자랑 결혼해서 저걸 하면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의 학생의 25%, 예일 대학 학생의 3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 교육 자체에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태인의 제1의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식사는 함께 해야 된다.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와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갖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같은 것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아까 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한 중학생쯤 되면 이런 문제를 낸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아랍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애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소를 갖다가 17마리는 많이 들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17마리를 물려주겠다. 장남 너는 우리 집을 이어가고 저쩌고 너한테 알을 준다. 또 차남 너는 그동안에 내 병간호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3분의 1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막내는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희망도 있어서 9분의 1을 주겠다. 근데 소는 17마리거든요. 그럼 17마리를 2분의 1 소를 반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나름대로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사방에 얘기해서 일종의 프로젝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하니까 어떤 랍비 또는 아랍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가르치자 하는 사람들이 한 마리를 빌려줘 18마리를 만들어줘 한 마리 꽂아서 그러면 2분의 1은 9마리죠. 3분의 1은 얼마가? 6마리가? 6마리죠. 9분의 1은 2마리죠. 그러면 얼마예요? 17마리죠. 그리고 한 마리 돌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2분의 1도 주고 3분의 1도 주고 9분의 1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무슨 퀴즈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햄버거 가게 이제 평범하게 이런 그런 데서 상당히 저기 있는 게 아니냐. 걔들한테는 선생님들도 그런 데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절대로 뭐라고 안 해. 하느님이 너한테는 공부 잘하는 달란트는 주지 않았지만 너는 돈 버는 달란트를 줬다. 그러니까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네가 부려라.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힘이 센 아이, 힘이 약한 아이, 머리가 좋은 애, 머리가 나쁜 애는 있어도 절대 바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태인들의 교육 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연 공부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 친구 하나가 퇴직하고 나서 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이렇게 심는데 근데 분명히 이제 고추 구할은 일반 고추를 심고 1할 정도는 청양고추를 심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추 수확을 해보니까 전부 청양고추가 됐더래. 이게 웬일인가. 근데 벌이나 나비가 꽃가루를 날리면서 이것저것 무슨 다 섞여서 날리니까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만 심으려면 청양고추만 모종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함께 섞어놓으면 다 청양고추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는 테라비브 같은 데는 그렇게 맹인이 많다고 그래요.
맹인, 눈먼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이 그렇게 많아서 야 세상에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전부 다 이 나라로 데리고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오면은 우리 한국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가서 저거 하면은 받아준대요. 다. 장애인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절대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맞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눈먼 사람들은 촉각이라든가 청각이 유난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직업 훈련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완벽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교육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천한 아이, 귀한 아이일수록 천하게 키워라. 애가 2살 내지 2살 정도만 되면 전대로 부모가 옆에 끼고서 자진 않는데 따로 재우지. 다른 방에다가. 같은 방에 뭐 방이 좁으면 저쪽에다 멀리 떨어져 최하 2m 이상을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혼자 자게 하지. 그것이 자립심도 기르고 그 나름대로 그 자기 존재감 같은 거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느끼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그 유대인의 어떤 교육이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애가 하나고 뭐 둘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약하고 도전 정신도 없고 상당히 그 문제적인 그 상처도 잘 받고 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히브리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생의 얘기를 하나만 하면은 그 대학생이 되면 반드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그 대학생들의. 그런데 1년 동안 의무를 떠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 가서 관광여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옷공장이나 각종 공장 같은 데 가서 배우는 거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그걸 갖다가 그냥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이제 써서 그게 학점이에요, 말하자면. 그걸 이제 하는데, 물론 여행비도 최소한의 여행비만 줘도 나머지는 네가 벌어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젊은 애들이 그 바이올린 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대개 걔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걔들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일종의 구걸인데 걔들은 구걸로 생각지 않고 이건 갖다 음악을 들려주는 것으로 돈을 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시장조사한 걸 가지고 나중에 취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자기소개서 이런 걸 쓰죠. 자기소개서 보면 참 그 가관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는 제가 되게 잘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지금도 가끔 자기소개서 봐달라고 이제 저한테 메일로도 보내고 찾아도 오는데 그 자기소개서 보면 전부 제 자랑만 잔뜩 들어놓고 뭐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안 하겠다는 놈이 이렇게 무엇을 왜 납니까? 그건 쓰나마나 얘기들이지. 정작 필요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얘들은 자기소개서 대신 그 시장 조사하는 거라든가 그 해외여행 같은 데 갔을 때 했던 그 노트, 그걸 갖다 딱 제시하면 그 노트를 보고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노트다.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실용적인 학문의 교육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시간도 뭐 거의 들어가니까 꼭 간단하게 경제 얘기만 좀 할게요. 이 유대인들은 돈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영업사원을 혜택 올리는 사무실에 사는 것보다 좀 아래로 치거든요. 자동차 팔러 다니는 건 별로 그 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보다 아래로 치죠. 근데 유대인들은 영업사원은 더 높이 쳐요. 근데 대신 그 영업사원들한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걸 판매는 절대로 금지한다. 구걸 판매. 친지나 친구를 찾아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런 영업사원은 바로 해고해요. 하나를 개척을 해야지 어떻게 친구나 친척 찾아가서 구걸 내지는 그거는 민폐를 끼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몇 개 팔면은 그 이상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는 사람이라든가 친구들한테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 권유하지 않는다는 게 구걸 판매의 금지. 그게 첫 번째 저거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직원이 찾아가가지고 그 물건 하나 팔러 가. 근데 뭘 상당 한 20억 불 되는 엄청난 저거 했어요. 그러니까 못 팔아. 몇 명이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장이라는 그 선배가 찾아와서 내가 갈게. 그러더니 30분 만에 25억 불에 계약을 했대. 그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사람은 가서 한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물건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정보가 우리 회사가 만들려고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정보가 선생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다. 전 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고 나서 판매를 얘기하던 그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물건 팔러 온 게 아니라 정보 제공을 하러 온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었는지 하여간 소모품이라든가 그 주변 기기까지 전부 다 팔려서 25억 불어치를 단칼에 이제 계약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현금 제일주의예요. 절대로 어음 같으면 받질 않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한테 그 욕을 많이 먹는 거죠. 돈만 밝힌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철저한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라는 것이 돈을 숭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하나 팔 때도 네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물건을 난 너한테 판다. 또 내가 물건을 사도 내가 이 물건을 기분 좋게 이거 이쁜데 하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생각을 3번씩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배금주의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걔들이 얘기하는 게 782라고 아주 재밌어요. 이제 정사각형에 뭐를 꽉 서게 그리면 요 이제 다 닫히고 요게 78에 되고 요게 짜투리가 22가 된다고 그래요. 정사각형에 원을 꽉 채우면 요게 원가고 요게 이익이다. 모든 우리 물건을 팔 때 22% 이상의 이익을 남기면 그건 제약이다.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돈을 아무리 밝힌다 하더라도 나름의 그런 철학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뭐 무조건 뭐 샬록처럼 그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어쩌고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로부터 이 사람들은 돈을 벌 때 뭐냐 돈 있는 사람을 겨냥해야지 돈 없는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다. 그 사람들 맨날 찾아다녀봤자 몇 푼이나 버느냐는 얘기예요. 돈 없는 사람한테. 미국의 그 상위 10%의 거부들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미국이 3억 인구라고 그러죠.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600만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3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저거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돈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겠다. 돈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돈도 크게 버는 거지, 단칼에. 그럼 좀 끝이지 하게 그러지는 않는다. 이제 말해보면 그런 겁니다. 유대인에게 이제 너무 길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954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독립하려는 것도 아닌데 1917년에 1차 대전 때 영국의 외무장관 벨포어라는 사람이 아도 벨포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돈은 없는데 제일 또 이 영국에서 돈 제일 많은 게 로스차일드라고 은행가였거든요. 그 사람한테 돈을 얻어 쓰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전비를 좀 많이 보태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야 그쪽에 니들 그 유대인을 위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벨포어 선언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로 얘기한 거죠. 그 돈 얻어 쓰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사실 그 말을 유대인들도 믿질 않았고 유대인들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믿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몇 명이 그 어떤 이제 선각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얘기를 해서 그 우리가 그럼 어디에다가 땅을 살 것이냐. 그래도 유대교의 발상지거든요. 그곳이 아니냐. 저기 이스라엘 지금 테라비브 근처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땅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얘들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니까 아랍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유대인한테 절대로 땅을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뭐 몰래 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땅값에 3배씩을 주고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3배 땅값을 주는데 왜 안 팝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을 일로 불러 모아야 되는데 불러 모을 방법이 없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했던 거 우리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게 그거 보면은 러시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던 시골 마을의 유대인들을 러시아가 아니지 소련이 이제 공산정부가 내쫓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강제 추방하는데 강제 추방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 유대인들이 그 우리나라로 와라 하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소련 놈들이 보니까 이게 돌덩어리거든 하니까 못 나가게 해요. 대신 1인당 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동안 먹여 살린 돈도 있고 교육비도 있으니까 5,000불씩 내라고 돈 뜯으려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단결력은 대단한 것이 1인당 5,000불씩 줘가지고 70만 명을 이스라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적인 거 하나는 애국심이 참 대단한 게 우리나라에서 누가 유대인에 대한 그 책을 내죠. 엄청나게 많이 사줘요. 그 유대인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뭐 유대인에 대한 책을 내게 되면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그 자리에서 500권을 사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문화에 대한 선전 같은 걸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건 좀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나라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없는 것 같고 사실 나이 든 분들은 그래도 전쟁이 났다 하면은 60대 이상이 오히려 총 들고 나와 있다는 사람이 퍼센트가 젊은 사람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맞아 그거는 요거 아까 얘기 뭐냐면 천자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그 우연히 잡지에서 이스라엘 유학생의 얘기를 그 하버드 대학생 얘기를 보고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별로 뭐 밑도 끝도 없이 한민교실에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냥 뭐 교양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한문교실에서 이스라엘 말씀을 하신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메모지도 없고 해서 기억력도 없고 한데 적지를 못했는데 첫째로 말씀 들으면서 다 막 저는 하여튼 교수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저 자신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요 이거 못하는 아이. 제가 어쨌든 학교에를 나가다 보니까 또 같이 시작했는데 이게 머리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뭐 아이들한테는 한자 쓰기 책을 나눠주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주는데 이 책 한 권이 보통 한 80쪽쯤 됩니다. 평균 80쪽쯤 되는데 이것을 2년 끄는 아이가 있어요. 80쪽을 2년 끌면은 365일 700 며칠이죠. 2년이면은 그러는데 도대체 일주일에 한 쪽을 쓰면은 100쪽은 쓰죠? 2년이면 52주인가? 그럴 텐데 이거를 2년을 끄는 거예요. 그러고 이걸 실컷 이제 가르쳐서 이거는 정말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모르는데 정말 이럴 때 난감한 거예요. 제가 각자 무치 있잖아요. 이 각자 무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를 근데 이 아이는 삼남매가 언니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이고 지금 5학년짜리가 오고 1학년짜리 남자아이 요렇게 얘는 중학교 2학년을 이제 졸업하고 얘는 2급까지는 따고 갔어요. 근데 머리는 명석한 머리는 아니지만 얘는 끈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 2급을 따기 위해서 7.8기 했었어요. 그래서 2급까지는 따는데 얘는 그냥 쭉 짜고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외웠는데 저 자신도 돌아서니까 지 머리를 막 두들겨요. 막 이러면서도 끈기 있게 하는 아이였는데 요 5학년짜리 아이는요 하지도 안 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맑아요. 조금 전에 칠판에서 요렇게 설명 실컷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푸를 청인데 여기에 물이 오니까 물이 푸른 것은 맑을 청 요렇게 해서 얘만 있으면 청이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물이 오면 맑을 청 해서 몇 번이나 해놓고 또 이거 보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와서 뭐야? 전혀 모르는데 몰랐어. 뭐더라? 이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해맑아. 근데 얘는 그렇게 해맑은 거 하고 또 하나 장점은 정말 예뻐요. 예쁘고 늘씬해요. 근데 이 세 명이서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얘 큰딸하고 요 아들하고는 완전히 아빠 반박이야.
그리고 얘는 엄마를 닮았는데 제가 이 아빠가 또 굉장히 가정적인데 이제 얘도 이제 학교에서 저를 만나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쪽에서 제가 들어오는 거를 저쪽에 있다가 봤어요? 그러면 죽자고 달려와서 선생님 하고 이렇게 앉는 아이. 그 선생님이 보통이 사교성이 이게 보통인 아이가 아니죠? 얘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기는 하는데 얘는 제가 그 아빠를 보니까 이 아빠가 아이 데리러 학교할 때 아이 데리러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이럽니다. 이렇게 아빠가 교문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벌써 이러고 있어요. 아이를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제 아빠를 봤잖아. 딱 달려가서 탁 안기는 거야. 아빠는 안을 준비를 하느라고 여기 올라타 막 이거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빠 덩치도 크고 막. 근데 얼굴은 아닌 거예요. 아빠가 키도 크고 뭐 한데 아빠는 엄마 아빠가 다 크고 한데 이제 덩치도 있고 이러는데 덩치가 있다는 것은 날씬하지는 않아. 엄마 아빠가 다. 그러는데 이 얼굴은 얘하고 첫째하고 이 세 번째 아들하고는 완전히 얼굴이 아빠 판박이에요. 그래서 예쁜 얼굴은 아닌데 사교성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러는데 요 5학년 아이는 여자 얘는요.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데 엄마가 또 자기 엄마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자기 엄마 보는 것 같다고 막 그러고 이 아이 6년, 5년, 지금 1년 이렇게 와서 이러니까 이 엄마는 또 제가 좋아서 죽겠대요. 막 선생님이 좋아하고 근데 막 우리 엄마가 좋아서 죽겠다고 이 엄마하고 얘하고는 사교성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엄마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부모가 엄청 막 이러는데 이 아이는 정말 저 갈등이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했는데 5년이나 했는데 이것을 모를 수가 있나 하고 책 한 권을 붙잡고요. 정말 2년씩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는데 반복을 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글씨는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런데 이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거는 글씨는 그림 그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는 하나도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5급 시험을 치게 하려니까 1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틀리는 거를 보면 어떻게 이거를 쉽게 말해서 물수를 틀리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토를 틀리는 식으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막 안타깝고 이래서 제가 각자 무치를 혹시나 얘가 기가 죽거나 또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엄청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자기한테 맞는 이 각자 무치를 얘기하면서 이럽니다. 자, 누구에게나 뛰어난 재능이 있으니까 요게 내 재능이 아니면은 다른 재능을 찾아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엄마가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이래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얘는 아주 그냥 지가 하겠다는 이걸로 이루어내는 아이라면은 얘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얘 재능에 맞는 거 엄마가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한테 시간에는 그냥 보내야 돼요. 나머지 딴 시간에는 딴 거를 하더라도 이러면서 계속 보내는데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제가 각자 무치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8급부터 다시 한번 기초부터 한일부터 다시 하자. 녹사자, 선역소자를 맨날 헷갈려. 지금도 헷갈려.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러니 차라리 제가 오죽하면 엄마 보고 다른 거 얘한테 아예 모델을 시키든지 그쪽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래요. 근데 모델을 시키거나 배우를 시킬 때도 이거 대사를 외워야 되는데 이래 갖고는 되냐고 머리가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참 예쁜데 우리 옛날에 그런 공주가 뭐 그런 거 있죠.
공주가 첫째 공주는 못생겼고 둘째 공주는 너무 예쁘고 첫째 공주는 못생겼지만 똑똑하고 둘째 공주는 예쁘지만 맹한 거. 얘들 보면은 딱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딸이 큰딸이 시집을 갈 때는 동생하고 조카하고를 데리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왕자가 얘는 못생겼는데 머리는 좋고 얘는 예쁜데 맹하고 어떤 거를 찾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그러잖아요. 야, 큰 거를 데리고 오면은 작은 거도 따라오잖아. 이래서 하고 그랬다는 식으로 얘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하고 친분 관계 뭐 아이들하고 친한 그런데 저로 엄청 이게 사랑스럽기는 한데 공부를 너무 이러니까 제가 막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러는 거. 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첫 번째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공부 못하는 아이 이거였으면은요. 두 번째 고추 이야기 있잖아요. 고추를 매운 고추 요만큼 씻고 안 매운 고추 이렇게 어제 지인네 집에 가서 그래서 부추도 얻어오고 그 집에 노지 부추고 하니까 이거는 좋으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따갖고 와서 그래서 그게 있어서 부침개를 하고 오늘 그거 부추를 또 그렇게 부추 해보고 나니까 또 요만큼씩 한 줌씩 다듬지도 못했어요. 진짜 고구마 줄기도 따갖고 왔는데 그거 따듬으려니 껍질 깔려니 그 뭐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오늘 또 저녁에 좀 더 까고 해야지 하고 그래서 고구마 김치가 맛있잖아요. 고구마 줄기 김치가 난 열무김치보다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을 제가 부추를 드렸는 것은 그저께 밥을 해왔는데 못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안 줬어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빠지면 머릿속에 못 드려서 어떡하지 막 이게 자꾸 남아있어요. 밥 안 드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듬지도 못했고 쬐끔이지만 그냥 한 줌씩 나누자는 마음에서 드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빠지기만 해봐봐. 그런데 이거 고추를 얻으러 갔어. 이제 그 부추를 얻으러 어제 지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고추를 몇 개 따가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맵고 어떤 거는 안 맵냐 그랬더니 웃긴데 왜 웃기냐 하면은 요거 분명히 요거랑은 매운 고추, 청양고추 이거랑들은 안 매운 고추 이랬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다 매워져가 있다는 거야. 그게 교수님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그냥 요것만 매운 거고 이거는 안 매운 거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매워.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안 매운 건 뭔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걸 저도 그냥 들으면서도 그냥 왜 그런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무슨 시가 다른데 또 다 똑같이 매워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벌나비들이 그죠? 이게 그야말로 얘가 여기도 가지고 여기만 가나? 그러니까 가루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 그 말씀이 진짜 의문이 풀렸으니까 다음에 제가 그 집에 가면 알려드려요. 이러니까 매운 고추 아니야 옆쪽에서 저 멀리 심으면 몰라도 요렇게 고랑마다 이렇게 해다 놓으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이거는 구분해서 심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말을 안 그래도 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뭔가요?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고추가 끓는 물일 때는 안 매운 고추가 다 매워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몰라요 지시라는 거지. 그거 지실까? 그거 몰라요 지시야. 몰라요 지시야. 몰라요 지시야. 아니 그게 끝물까지 안 가도 지금도요. 따라 보니까 안 매운 거라고 했는데 먹으니까 나중에는 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몰라.